안녕하세요. 만사 오케이 투자 이야기의 신동기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160개 가까운 물건들을 낙찰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이 특수 물건이다 보니까 토지 쪽이 많았습니다. 거의 100건이 넘는 경우가 토지건이었죠. 상대적으로 제가 그 건물을 낙찰받은 경우가 좀 약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시작하는 아파트라든지 빌라에서 보통 경매나 공매를 시작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숫자가 조금 적어요. 그래도 빌라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몇 개를 받아 봤는데 이런 걸 받을 때 제일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거주를 하다 보니까 실제 물건을 대구만 아니라 정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빌라를 받은 경우가 인천, 포천, 고양, 그 다음에 서울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서울은 뭐 제가 일정이 있어서 가서다 보니까 조금 입찰 전에 조사를 할 정도의 기회가 있겠지만 사실 그 앞에 예를 든 지금까지 낙찰받은 빌라들을 현장에 가서 입찰 전에 확인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소위 깜깜이 경매락하죠. 제 이전에 저희 가르친 분들 중에 간혹 가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제 같은 경우도 그럼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입찰을 들어가는 것은 경매지를 전반적으로 신뢰해서 보수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제일 문제가 임차인이 누구이냐 하는 거예요. 임차인을 확정하지 못하면은 이게 이제 입찰을 할 때 고민이 됩니다. 특히 그 임차인에 대한 정의가 뭐 보증금이라든지 나타나지 않으면은 뭐 전입이라든지 전출이 있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임차인 미상이라든지 임차인에 대한 기록이 안 뜨면은 이걸 인수해야 될지 더군다나 선술이면은 제일 그 판단이 되거든요.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물건이 들으면 일단 패스를 해버립니다. 근데 제 같은 경우는 그런 물건에 대해서 좀 빠져들어가요. 과연 물론 99%가 위험이 있겠지만 그래도 간혹 1%, 많게는 10%에서 그 임차인이 체납자인 게 확정이 된다면은 그나마 경쟁이 적고 수익을 좀 더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런 물건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임차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고 제목을 붙인 물건입니다. 요 경기도 광주 물건이거든요. 2019 10896-001 물건입니다. 경기도 광주시 회덕동에 있는 빌라입니다. 201호고요. 다세주택의 빌라입니다. 토지 면적이 82.5네요. 크죠? 그러니까 이건 아마 시외곽지. 그러니까 일종의 이상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계획관리지역의 주택이다 보니까 좀 땅을 넓게 놨습니다. 근데 뭐 조금 의미가 물론 나중에 여기서 뭐 재개발은 다시 갈 때 한 2, 3년 뒤에 대지가 넓어서 활용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넓게 잡혀 있습니다. 건물이 76.13제곱으로 있어서 적지는 않죠.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 위치가 여기에 경기도 광주시청 뒤쪽에 아파트입니다. 거의 주거지역인데 여기는 주거지역과 공장 창고들이 섞여 있죠. 어떻게 보면은 직주 건설이 가장 진행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 창고라든지 공장 쪽에 하시는 분들이 한다면은 그분들의 수요가 주로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네요. 이 물건입니다. 그러면 이 물건을 입찰을 해야 되겠는데 들어가야 될지 말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외관이 한 10년 정도 된 건물로 보이죠. 그래도 나름대로 빌라를 깔끔하게 짓기 시작하는 시절의 거리입니다. 이 외관 풍경이고요. 구조도가 보면은 그래도 76제곱이니까 적지는 않지만 그래도 방이 3칸 빠지고 욕실 2개 나오고 그런 대로 뭐 식구가 좀 많은 식구들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입니다. 여기가 다시 보였고요. 그러면 요 물건을
1억 9,200 정도의 감정을 했는데, 자, 이 금액이 맞느냐 안 맞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현장 가서 조사를 하는 게 정확하겠지만,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게으르게 물건을 분석하다 보니까 일단 밸류 맵이든 요새 최근에 나오는 사이트들이 많습니다. 랜더 맵이든 밸류 쇼핑이든 아니면 그 정보 시세의 매매가를 확인하든 경고 매매가를 하든 저는 그렇게 이걸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가장 쉽게 이제 제가 많이 보는 게 밸류 쇼핑을 통해서 물건의 가치를 분석을 하는데, 여기는 1억 9,200에 금액이 떴지만 밸류 쇼핑을 해서 입력을 하다 보니까 2억 정도까지 이 물건의 시세를 좀 높게 잡고 있네요. 전반적으로 주거 지역들을 좀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이 물건에 대해서는 그래도 2억까지 지금 보고 있네요. 그렇다면 괜찮죠. 지금 30%가 떨어졌으니까 1억 3,400이면 한 6천 정도의 수익을 예상하고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다 보면은 경비 한 2천원 치고 최소한도로 한 그 3천만 원 정도의 수익 구조를 보면은 한 20%, 25% 정도를 볼 수 있겠죠. 세전으로. 그래서 요 부분을 판단을 하고 한 번 더 60% 떨어진다면은 충분히 더 큰 수익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토지연계획상은 계획관리지역, 그러니까 땅을 좀 넓게 주었죠. 성장관리지역 주형, 요렇게 뜨면은 일반적으로 요 부분이 뜨면은 요 계획관리가 여기에 광주 시적 해덕동이니까 그 시지역에 계획관리가 없죠. 그러면 앞으로 일종 주거지역으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1종이나 2종으로.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이런 지역에는 종상향이 예정되는 지역이다. 그렇게 판단하시고 투자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차인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왜 임차인을 파악해야 되느냐? 여기에 보면은 압류재산 공유자 명세서 이 하나 갖고 이제 우리 현장을 가지고 파악을 해야 되는데, 세부적은 경기도 광주 세무서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배분 종기는 2019년 11월 18일 요 날짜 꼭 파악해야 되겠죠. 임차 배분 요구를 파악할 때 요 날짜 이후에 요구를 하면은 해당 배분에 참여를 못 합니다. 그럴 경우가 없겠지만 그래도 간혹 가다가 100개 중에 한두 개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항상 볼 때 배분 요구 종기란 날짜를 잘 파악하시고 그 전에 배분 요구가 이전에 요구하셨는지 파악을 해 보셔야 됩니다. 요게 임차인 윤땡땡 2014년 5월선 2014년 5월 13일 전입으로 나와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안 뜨죠. 여기 임차인 내역에도 날짜가 없습니다.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건저당이 2015년 6월 9일날 건저당이 뜹니다. 뒤에 압류가 쭉 뜨고요. 그러면 이 임차인이 지금 기록이 윤땡땡이 선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굴까? 에? 이게 이제 지금 판단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제 등기부상으로 보고 한 판단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현장을 가지 않더라도.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이제 등기부를 보고 이 등기부에 생각보다 많은 기록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 옛날 영어 중에 하나는 지난 여름에 네가 뭘 했는지 알고 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이 등기부상에서 이 보통 그 세금 체납을 하신 분들이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이 당신은 몇 년 전에 뭘 했는지 나는 알고 있다. 이게 되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등기부를 보고. 등기부를 자꾸 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봅시다. 집합 건물 등기부가 떴죠. 201호 이제 전체에 대한 겁니다. 1층, 2층, 3층, 4층이 돼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표제부, 요 대지가 660 주어졌죠. 1동에 대한 표제부, 요 건물에 대한 표제부 201호, 건물 4개 71.13제곱이다. 대지권 660분에 82.5제곱미터 대지권이 부여가 됐죠. 같은 날 2011년 5월 26일 부여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소유권 보전을 가는 건 첫째 등기를 한 사람이에요. 원시 등기를 한 사람, 소유자 김현식 씨가 2011년 6월 15일 날 보전 등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12년 3월에 주식회사 제이플랜이
1억 3천에 매매를 신고했네요. 그 다음에 2-1은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이걸 부기등기라 그래요. 2-1 붙었고 3번에 다시 매매가 윤숙희. 아까 임차인이 2014년 5월 13일에 있었죠. 근데 여기에 2015년 6월 9일 등기를 한 사람이 윤숙희 씨입니다. 1억 5천에 J플랜으로부터 매매를 했네요. 근데 이분 주소를 잘 보자는 얘기입니다. 요날 매매를 한 날짜에 벌써 아마 201호 이 빌라에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요 물건을 봐도 요 날짜에 3월 등기 잘 하지 않죠. 그 전날 벌써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전에부터 살고 있는 2014년도 3월 13일 날 여기에 전세대 열람에 나오는 요 분이 사지 않았을까? 일단은 판단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압류 있고 압류되죠. 건조당을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요 건조당을 다시 보면은 제 플랜이 입구를 했고요. 여기에 6월 9일 말송과 동시에 윤숙희 씨가 들어왔죠. 여기 주소가 이렇게 왔습니다. 1억 9,200. 1억 3천에 매매를 하고 1억 9,200의 채권 최고액이 들어왔으니까 거의 30% 다운시키면은 거의 이 금액이 맞겠죠. 그래서 만약에 임차인이 있다면 이렇게까지 신한은행에서 그 1억 3천 매매 신고를 했는데 1억 920만 원을 설정해 주시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봐서 요 2014년도 5월 13일에 입주해 있는 임차인 윤땡땡은 현 소유자고 체납자 2015년 6월 9일날 매매로서 소유주 신고한 그리고 그 주소가 요 빌라 201호에 되어 있는 윤숙희 씨다. 그 판단이 정할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렇게만 믿지 마시고 필요하시면은 요 공매지 기록지를 출력을 해서 동사무소를 방문해 갖고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띄워보세요. 보시고 실적 직원에게 그 담당 공무원에게 물어보십시오. 저희들 요 체납자 윤숙희 씨가 이분 맞죠? 거의 뭐 그렇게 하시면은 별 문제 없으면 그냥 뭐 끄떡 정도 액션은 그렇게 취해 줄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은 문제가 없을 겁니다. 제 같은 경우 이렇게 판단을 하니까 지금까지 한 10건 정도의 주거 물건에 들어가서 큰 실수를 한 예가 없습니다. 그래도 또 한 번 또 정확한 점검을 하셔야 되겠죠. 이 물건 판단해 보시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그 두려움에 떨고 계시는데요. 이때가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주식이 이번에 10% 빠지니까 뭐 7% 빠지고 하니까 대혼란이 나는데 이 체납자 입장에서는 끔찍하죠. 일주일에 10%씩 빠집니다. 그러면 현재 1억 3,400 정도에 들어가도 한 6천 정도의 수익 구조면은 그러되면 뭐 한 투자 금액 따져서 한 40% 정도 세전으로 이상 수익이 나는 거죠. 만약에 한 번 더 빠지면 1억 1,500 같으면 재미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50% 넘는 수익 구조를 가져올 수 있는 게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물건에 한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임차인에 대한 내역이 없는 물건을 무조건 패스할 게 아니고 이렇게 등기부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신다면은 한번 입찰에 참여해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감사합니다.